안녕하세요. 국회에서 일할 때 이 방에서 굉장히 수많은 회의를 했는데 주로 개회사 하다가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드디어 발표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한국인의 역사 인식과 정치 정체성. 한 국민의 정체성은 집합적인 역사적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형성이 되고 또 유지, 변형되고 특히 한국에서 주요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사회 집단과 개인에 따라 상이한 관점과 인식이 존재합니다. 해방정, 분단과 건국, 한국전쟁, 5.16 쿠데타, 유신체제, 광주항쟁, 남북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 주요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상반된 관점과 해석이 충돌을 해왔습니다. 또한 역대 대통령의 업적에 대한 평가도 연령대별, 출신 지역, 이념 성향, 지지 정당에 따라 상반된 평가가 대립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주화를 이루고 한국 현대사 해석의 이념화 혹은 정치화 현상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한국사 국정교과서 논쟁에 학계나 시민사회, 정부가 이런 역사 해석 논쟁에 가담해왔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한국 현대사에 대한 정치화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상반된 관점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긍정사관이고요. 현대사를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유례없는 성공의 역사로 인식하는 관점이고요.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정체성을 보양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주의 체제의 억압, 국가 폭력, 불의와 왜곡을 미화하거나 눈 감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또한 기득권 질서의 옹호와 개혁의 반대 논리로 이용되는 것이 긍정사관의 단점입니다. 반대로 부정사관이라고 하면 현대사를 정당성이 취약한 분단국가를 고착화하고 불의와 왜곡이 심한 좌절의 역사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사 청산과 불완전한 민주화를 완성하는 과제에 주목하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한국 현대사의 성취, 많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그 성취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고요.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한계, 또 미래지향적 논의가 부재하다고 하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긍정사관과 부정사관을 균형 있게 보는 그런 역사관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한국의 이룩한 민주화 산업화의 위대한 성취를 인정하면서도 한국 그 과거사의 여러 문제들, 왜곡들을 또 그 개혁해 나가는 논의가 균형 있게 다뤄져야 하는데, 제가 얘기한 현대사의 정치화, 이념화 현상은 이 두 가지 시각이 대립하면서 이걸 종합적으로 보는 시각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게 제 시각입니다. 그래서 제 가르칠 내용은 세 가지고요. 주요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국민 인식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는 것이고, 두 번째, 이러한 국민 인식이 연령대별, 또 지지정당별, 이념 성향에 따라 어떤 편차를 보이는 걸 분석하는 것이고, 다시 얘기하면 마지막으로 이런 역사 인식이 정치적 정체성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역사 인식이 지지정당이나 이념 성향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정치 정체성이 역사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가 쌍방향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한민족의 역사에 대한 그 자긍심 부분을 보면요, 그 대체로 자랑스럽다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긍정적 인식이 다수고요. 젊은 세대보다는 나이 든 세대가 한민족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 높고, 이념 성향별로 보면 그 중도층에서 역사적 자긍심이 제일 낮고, 또 학력이 높은 사람보다 낮은 사람들이 더 높은 자긍심을 보인다.
특징이고요. 이거를 2005년부터 20년까지의 이 변화를 보면 자랑스럽다는 응답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고 부끄럽다는 응답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대한민국 역사를 부끄럽거나 불의와 왜곡이 가득한 부정적 연사, 역사인식의 증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질문은 나는 어떤 사람이기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싶다라고 하는 질문.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 혹은 소속감에 대한 질문인데 전체적으로 패턴은 똑같습니다. 높은 정체성을 보이고 있고 연령대별로 보면 나이 든 세대가 더 강한 정체성을 보이고 있고 이념 성향을 보면 보수가 더 강한 정체성을 보이고 있고 이건 2005년하고 2020년을 비교해보면 국민들의 정체성이 전반적으로 강해지는 추세가 나타납니다. 이걸 이제 영역별로 보면 굉장히 자랑스럽다고 하는 영역이 많이 늘어났죠. 예술과 문화수준, 스포츠, 과학기술, 보건의료. 그런데 여전히 낮은, 아직 자랑스럽지 않은 분야.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 군사력,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이런 건 여전히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은 영역이 있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2005년부터 추세를 보면 전반적으로 영역별 국민들의 자긍심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 아마 코로나19 사태, 한국의 대응이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그 조사 시점에서의 그 영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실은 2015년 조사에서도 영역별 자긍심은 전부 올라가는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해방 정국의 지도자와 정부에 대한 평가입니다. 해방 3년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좌우 논쟁, 또 미 군정과 신탁, 반탁에 대한 논쟁, 여러 가지 논쟁과 평가가 엇갈리는 시기인데 국민들의 인식도 이 점에서 보면 상당한 편차, 역사 해석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이 질문이 해방정부의 지도자와 정부에 대한 긍정적 평가 비율을 쭉 보면 이승만의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평가 49.1, 부정적 평가 50.9로 갈라지고요. 또 이거가 이념 성향, 또 지지 정당별로 상당한 편차가 있다. 이걸 알 수 있고요. 60대 이상 응답자가 미국 정부나 이승만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고 젊은 세대일수록 이승만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 비율이 낮다. 이걸 알 수 있고요. 또 김구 선생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평가가 좋다.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걸 또 이 지도자나 정부에 대한 평가를 시기하고 보면 전반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좀 변화가 있었지만 미국 정부에 대한 긍정적 평가 비율은 크게 늘어났다가 2002년 조사에서 다시 하락하는 추세. 이게 크게 보면 그 당시에 집권 정당이나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역사인식이라고 하는 게 조금 달라진다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한국전쟁 발발 책임론에 대한 조사입니다. 북한의 책임이라고 하는 대답이 77.1%로 압도적으로 높고 다음으로 소련, 중국, 미국, 남한의 순서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데 진보층은 미국의 책임 응답 비율이 높고 보수층은 북한이나 중국의 책임 비율이 높다. 예상하는 것처럼 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자들이 미국의 책임 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에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은 북한과 소련, 중국의 책임 응답 비율이 높다. 또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북한과 중국 책임 비율이 높고 미국 책임 응답 비율이 낮다. 이걸 이제 또 2005년대로 보면 전반적으로 미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는 인식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북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뭐 크게 큰 차이가 없지만 그 큰 변화는 소련 정부와 중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는 인식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큰 변화. 이제 그 역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평가 부분입니다. 역대 정부의 업적에 대한 평가는 정부의 업적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더불어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언을 반영하는데 이것도 역대 정부의 업적에 대한 평가도 인갑자의 이념 성향, 지지 성향 등 정치 성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 진영 간의 상반된 평가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대 정부의 업적에 대한 평가도 지속적으로 변화합니다. 특히 조사 당시의 정치적 분위기, 특히 주요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과거 그 정당과 관련한 역대 정부 혹은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과 보수 정당과 관련된 역대 대통령들의 평가에 최근 2020년 조사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론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상반된 관점이 존재해왔죠. 한 시각은 분단을 초래한 독선적 권력자라고 하는 시각이 있는 건데, 건국의 아버지, 뭐 그 여러 외세의 한계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한 대한민국을 건국한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시각이 대립을 하는데, 이 대립은 뭐 여전히 학계나 정치권에서도 있고요. 이거 자세히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상반된 관점이 대립해 왔습니다. 산업화의 주역이지만 또 동시에 장기 집권을 추구한 독재자라고 하는 관점이 대립해 왔고, 박정희의 리더십이 과연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 요인인가 라고 하는 또 해석도 학회에서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편차가.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제가 자세히 할 시간이 없어서 이걸 바탕으로 역대 정부에 대한 평가를 정치 업적과 경제 업적으로 나눠 설명하면, 정치 업적 평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1등, 김대중 대통령 2등 쭉 순위가 있고, 그 전두환 대통령이 9등, 박근혜 대통령이 예상한 것처럼 10위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 업적 평가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1등이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90위입니다. 이게 뭐 객관적인 그 정부의 경제 성과에 좀 편차가 있죠.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걸 따지면 굳이 이 평가, 국민들의 인식하고 실제 성취하고 차이가 있는데, 아마도 2020년의 정치적 분위기, 또 정당 지지도가 역대 정부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종합평가를 해보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경제 업적과 정치 업적을 단순 종합해서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여전히 1등이고요.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3위 이렇게 쭉 평가가 나옵니다. 평가 추이를 쭉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2005년부터 올해 조사까지 다 1등을 유지를 해왔고, 김대중 대통령이 2등 하다가 3등이고, 재밌는 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2005년 조사에서는 5위, 그러니까 하위권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평가가 좋아져서 역대 종합 업적 평가에서도 2등을 달리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 업적 평가가 어떤 요인이 작동을 하느냐, 뭐 그 시절에 여러 실적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연령대별, 지지정당별, 이념 성향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더라. 이게 이제 제 발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역사인식과 정치 정체성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게 페리 분석의 결과인데, 이거 제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것처럼
여러 지지 정당이나 이념 성향 유인이나 등등이 역사 인식에서는 대통령 평가 요인만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게 이 분석에서 나타났고요. 시간이 빨리 끝내라고 하는 메시지가 없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사 결과를 요약을 해보면 한민족의 역사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대체로 높은 자긍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이 자긍심과 정체성이 더 강화됩니다. 2005년 이래. 영역별로도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또 젊은 세대에는 여전히 자긍심이 낮고 정체성도 약하다. 이걸 어떻게 앞으로 젊은 세대의 낮은 자긍심과 정체성을 해결할 것이냐 우리 사회가 고민할 시점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해방정국이나 한국전쟁 발발 책임에 대한 주요 역사적 사건, 논쟁적 사건에서는 여전히 정치적 정체성에 따라 한국 사회가 상당한 인식의 편차가 있고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에 불구하고 한국의 학계나 지식인층 또 정당에서 부정사관과 긍정사관을 중심으로 아까 제가 소개한 이런 역사 인식의 정치화 현상이 있지만 전반적인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면 국민들의 역사 인식은 훨씬 더 수렴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높은 자긍심도 갖고 있고 또 과거 해방 3년에 대한 또 한국 전쟁에 대한 책임 인식 이런 거에서도 과거에 이렇게 대립된 인식이 국민들 수준에서는 훨씬 더 수렴된 인식으로 가고 있고 그 엘리트의 지지 정당이나 지식인들의 양극화, 역사 인식의 양극화에 불구하고 국민들은 훨씬 더 균형된 역사 인식을 하고 있고 결국 정치권이 또 지식인들이 이 싸움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이 긍정사관과 부정사관을 통합하는 균형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그 국민들의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통합과 공존 또 앞으로